안녕하십니까, 바이오엑스입니다. 100만의 조회, 유튜브 100만 조회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 이벤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교재 판매를 조금 10분에게만 할인 판매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7분이 찼거든요. 7분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가 188만원인데 요게 아니고 할인해서 30만원 할인해서 158만원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10분에게만 하는데 만약 10분이 만약 7월 30일까지예요. 근데 지금 7분 찼으니까 이제 3분 남았죠. 7월 30일 이전에 아마 내일하고 오늘 사이에 다 이제 구매하실 것 같아요. 구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재 구매하시고요. 교재 목차는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기본 교재 보조 파일 49개 파일, 그 다음에 블루오션 교재, 불법 무허가, 개발 제한 구역, 토지 수용, 산지법, 농지법, 각종 부동산 표. 요게 사실은 요게 탐나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요게. 네, 그것도 이해합니다. 492에서 596강, 그 다음에 597에서 650강까지 심화과정. 뭐 이제 요것만 기본 교재거든요, 요게. 요것만 구매하실 때는 88만원이에요. 88만원. 491강까지거든요. 요게 한 1500페이지 됩니다. 나머지 요게 한 3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구매 시에 기본 교재는 88만원, 블루오션 교재는 1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요 두 개를 다 합칠 경우에 188만원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칠 때는 188만원 해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요게 아니고 30만원 할인해서 158만원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7분이 찼으니까 3분 남으셨어요. 아마 내일 일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는 다 차실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선수 발열에 오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요거 법정이상권 성립해도 철거 청구,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대지권 미등기. 요것은 제가 711강에서 했죠. 근데 요것은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법정기상권 성립해도 철거 청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정기상권 성립하면 기료 청구,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 청구, 여기까지 배우는데, 그리고 이 전 단계에서 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토지와 소유자는 동일이냐 된다 해서 법정기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고 법정기상권 성립 안 하는 물건만 들어가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법정기상권 성립해도, 제가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했죠. 법정기상권 성립해도 철거 청구입니다. 철거 청구예요. 왜 그러는지 경매계 이단아인 박영춘이가 오늘 어제 방송하고 오늘 방송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기 전에,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법정기상권, 이제 옥션원에서 나와 있는 법정기상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해서 보니까 700건 나와 있어요. 700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700건씩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물건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법정기상권하고 또 연결되는 게 뭡니까? 지분경매잖아요. 그죠? 법정기상권하고 지분경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요걸 따로따로 배우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뒤죽박죽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지분경매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분경매 어디 있어? 지분 입찰 물건 검색. 요것은 1895건이네요. 1895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분경매하고 법정기상권,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권리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법정기상권하고 지분경매 일부는 제가 숨깁니다. 왜? 어떤 걸 숨기냐? 자, 지분경매체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요. 요 표 하나면 지분경매하고 법정기상권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표 하나면 지분경매하고 법정기상권 다 해결되는데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밑에는 이제 제가 새로 추가한 3명 있는 거, 위에는 이제 2명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토지만 지분인 경우, 건물만 지분인 경우, 토지 플러스 건물이 모두 동일인 지분인 경우, 그 다음에 토지 플러스 건물이 지분은 지분인데 그 중에 일부가 제3자인 경우, 그 다음에 3명 이상의 지분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그죠? 그 다음에 상속과 법정지상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 표로 하나로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 하나면 법정지상권하고 지분경매는 다 끝납니다. 또 쓸데없는 대로 자꾸 가네. 자, 바로 진행할게요. 어저께 제가 문제를 낸 게 뭡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9가지를 문제를 냈죠? 9가지. 자, 9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9가지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요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지분권자가 있는 거. 5,000명이 지분권자가 있는 거. 토옥동 사건. 금토동 사건이죠? 금토동 사건. 그죠? 바로 관악산 밑에 금토동 사건이라고 여기에 지분자가 5,000명입니다. 5,000명. 요것은 제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재밌죠? 어떻게 참 이거 5,000명한테 팔아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여러분, 법정지상권.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0점, 95점이 없어요. 그죠? 100점을 맞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 중에서 삐끗 해버리면, 그죠? 여러분들 보증금 날린다든가 정말 나중에 몇 자리로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요즘 몇 자리도 함부로 못 씁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95점, 99점이 없어요. 100% 찬성해야 돼. 아니, 100%. 100점이야 돼요, 100점. 자, 요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안 되고, 저번 시간에 모르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 강의 반드시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죠, 요거. 719강. 100만의 돌파. 요거 반드시 보시고, 오늘 강의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요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래 있으니까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지상권 물건을 입찰할 때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안 하냐, 요걸 많이 따지죠. 그죠? 자, 그럼 성립하면 지료청구,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청구 이렇게 가죠. 그러면 쭉 법정지상권의 존치 기간은, 그죠? 지상권을 유치 적용하기 때문에 30년, 15년, 5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15년짜리 또는 30년짜리 또는 5년이 지났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는 또 이 법정지상권자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아니면 일반 법정지상권이든 이때 성립했어. 그런데 30년 또는 15년 또는 5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게요.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 경매될 때까지. 이게 30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35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러면 입찰 안 해요? 그냥 지료만 받을 생각하십니까? 지료만 받을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자,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이 내용 연수가 30년이라고 합시다. 뭐 견고한 연화조로 됐다고 해요. 연화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연화조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 내용에 보면, 지상권 내용에 보면 15년, 30년, 5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견고한 건물 또는 석조,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물은 3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연화조가 뭡니까? 연화조가 뭐예요? 석조는 알겠죠? 돌로 만든 집 또는 뭐 이게 석축으로 기본적인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 올린 거. 요걸 이제 석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연화조는 그거예요. 벽돌을 또는 황토를 벽돌처럼 굽는 거. 그러니까 벽돌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벽돌집 또는 황토 벽돌집. 요걸 연화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열에 가열해 가지고 뜨거운 벽돌로 단단한 벽돌로 만드는 거죠. 그걸 쌓아서 벽돌처럼, 그죠? 그걸 쌓아서 집을 만드는 게 연화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통 30년으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30년이 지나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 건물 철거를 못해요? 법정지상권 성립하니까? 아니면 15년이 지났어. 보통 이런 경우 많아요. 그죠? 1980년도에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는데
모르시는 분은 바로 전가에 보라겠습니다. 성립했는데 지금에 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받으려고 보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해. 그럼 이 건물 존치입니까? 존치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제가 문제 내볼게요. 법정지상권은요, 묵시적인 갱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 인정되잖아요. 그죠? 얘기 안 하면, 뭐 6개월 전이나 얘기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전 기관과 동일하게,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연장된다. 이게 바로 묵시의 갱신 아닙니까? 그럼 법정지상권도 30년짜리야, 이게 건물이. 그러면 이때 얘기 안 했으면 이때 또 30년 동안 또 진행되는 겁니까?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똑같은 계약 조건, 똑같은 기간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임대차나 아니면 전세권처럼?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전세권이나 임차권처럼 묵시의 갱신이 인정된다. 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 안 된다. 어떤 게 답일까요? 전 시간에 모르면 전 시간 보라겠습니다. 인정 안 되죠? 법정지상권은 묵시의 갱신이 인정 안 돼요. 그죠? 묵시갱신 인정 안 되고, 그죠? 계약갱신 여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은 언제입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30년이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 때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이때가 30년이 됐어. 30년이 됐어. 그죠? 어떤 상황으로 해서 토지 주의가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자는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이 사람한테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그죠? 증거 없는 계약이 있을 수 있나요? 등기를 하든가. 그죠? 등기를 하든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엄청나게 된다고.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묵시의 갱신은 언제 해야 돼요?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즉시 해야 되겠죠. 즉시. 그죠? 즉시 해야 돼요. 즉시. 뭐 1년 지났다가 6개월 지나다가 뭐 3개월 지나서 하면 이 묵시의 갱신 인정 안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인정 안 돼요. 그죠? 그럼 그 뒤에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되면 뭡니까?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되면 뭡니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요청을 안 하면. 그죠? 요청을 안 하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후에 하면. 그럼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철거다. 철거는 누가 해야 돼요?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뭐 이거 성립하면 어쩌고저쩌고, 그것은 1차원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중수나 한 학원 3, 4년 다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진짜 고수들은요,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물건 수익되면 들어가요. 수익되면 철거 청구합니다. 그죠? 결국에 법정지상권은 깨지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지상권은 100% 깨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적에 700강인가? 그게 몇 강이지? 한번 볼게요. 법정지상권 100% 깨진다. 여기 있네. 670강이라고 보십시오. 법정지상권 반드시 깨진다. 670강에서 지금 업그레이드 한 거고, 그리고 요거 719강을 오늘은 결론을 짓는 날입니다. 오늘 결론을 짓는 날이에요. 이해 가셨죠? 어디지? 자, 그래서 보세요. 묵시행신이 인정 안 되죠. 법정지상권은요. 그러나 임대차나 전세권은 묵시행신 인정되죠. 자, 묵시행자야 표를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1980년에 상속을 받았어. 상속, 공영징수, 강제경매 그런 것들은 아니 상속, 증여, 강제경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매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죠. 그죠? 자, 이때 1980년도에 이전에 물론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셨겠죠. 부모님한테 토지하고 건물을 자식들이 n분의 1로 상속받았어. 그러면 뭡니까? 이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죠. 상속으로 받았으니까. 그죠? 상속으로 받았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임의경매다. 그러면 법정이상권이죠. 법정이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구분의 실익은 사실 특별히 없어요. 그렇지만 매매, 증여, 뭐 어떤 그런 강제경매, 그죠? 상속 그런 것들로 인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임의경매, 다시 말해서 저당권 실행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낙찰받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경매는 법정이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이상권. 자, 그래서 1980년도에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이게 견고한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2010년에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깨지는 거죠.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30년이라고 했을 때 깨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점인 2024년에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될까요? 존치될까요? 철거죠. 철거돼요. 이미 기간이 지났잖아요. 기간 도래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령 이 토지 소유자하고 내가 만약 토지 소유주야.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건물의 법정이상권이 관습법상 법정이 성립해. 어떤 또라이 바보가, 죄송합니다. 좀 험한 말 쓸게요. 또라이 바보가 이걸 법정이상권을 또다시 30년 동안 연장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요? 형제 자매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요.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가 있어요? 아니면 등기를 했어요? 계약서가 없고 등기가 없고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때 당시 없었다면 이것은 법정이상권이 기간 만료로 깨진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그죠? 성립 안 돼요. 그러면 낙찰받은 경매사령관은, 토지를 낙찰받은 경매사령관은 이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철거 청구하죠.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건물 법정이상권자가 나 묵시갱신했다. 묵시갱신을 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이상권은 묵시갱신이 인정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요, 묵시갱신만 인정이 안 될 뿐 나머지는 다 지상권을 유추 적용합니다. 지상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갱신 청구권, 지상권 갱신 청구권도 있겠죠. 그죠? 지상권 갱신 청구권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겠죠.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상권을 이때 만료시에, 지상권이 내용연수가 다 됐을 때 만료시에 지상권 갱신 청구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상권, 나 다시 지상권 갱신 청구할게. 만약에 토지주가 안 들어준다. 계약갱신 여부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뭡니까? 이 현존하는 가격으로 이 지상물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상권을 유추 정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때 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은 만약에 계약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증서가 있다든가 우리가 서로 계약하기로 했다는 증서가 없으면 이 법정이상권은 깨집니다. 그냥 바로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속기간 만료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는 지체 없이 즉시 해야 돼요. 지체 없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없으면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와, 그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요,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없다. 이 지상에 있는 물건을 매수해달라. 만약에 갱신을 해달라는 내가 뜻을 피력하지 않으면 지상권자가 뜻을 피력하지 않거나, 뜻이 아니라 문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없거나 그러면 이 지상물도 시간이 지나면 개상물도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철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제가 법정기상권을 검색해봤어요. 그러면 진짜 20-30%는요. 20-30%는 보통 15년, 3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묵시적 갱신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서 계약서가 있어? 아니면 증서가 있어? 또는 증거가 있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없어요.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써. 그냥 쓰는 거라고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법정지상권은 묵시적갱신이 인정 안 되므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건물의 내용연수가 그죠? 지났다면 지상권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증거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증거예요. 증거 없이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죠? 이때 당시 20년이 됐든 아니야 1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증거가 있어야 한다니까. 증거가 그죠?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지료를 납부했어. 지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지상권 갱신 청구 행사로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판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역으로 봤을 때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 지상권이 30년이나 참았는데 참고 또 참고 했는데 30년 동안 참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거 해줄까요? 형제 친척 자매 아닌 이상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형제 친척 자매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30년이 된 순간 자기들은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계속 그냥. 그럼 이건 이미 깨진 거야. 그죠? 깨진 거라니까. 이미 깨진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깨진 거라고. 깨진 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공부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4, 5년 다니고 5, 6년 다닌 사람도 몰라. 제가 볼 때는 저놈 새끼가 뭔 말 하는 건지 지금 무슨 소리만 하냐 지금 저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럴 거예요. 왜 학원에서는 여기까지 안 배우거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학원 강사도 잘 몰라.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 후에 3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 건물의 경고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그죠? 지났거나 다가오는 물건을 입찰하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법정지상권이 지난 것도 많아요. 지난 것도 보니까 제가 한 10% 넘더라고 보니까.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더.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하여야 된다 그랬죠? 대법원 판례예요. 따라서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 후에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 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 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뭡니까? 철거로 간다는 게 철거해야 돼요. 점유하고 있는 네가 지상권자가 철거해라. 네 돈으로. 그거거든요. 그럼 뭐 철거하기 아까우면 아주 싸게 내가 사든가. 그죠?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다른 돈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땅들 많아요, 여러분들. 널렸어요. 자, 자세한 제가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라거나 그런 것들 밑에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상권 갱신의 방법과 효력은 말씀드렸죠. 적법하게 갱신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갱신의 효력은 그죠? 갱신 청구권의 효력은 토지 소유자가 응해야 하고요. 갱신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차지권도 그렇죠. 차지권도 뭡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차지권은 등기를 해야 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이 법정지상권은요.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내가 갱신 청구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뜻을 피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토지 소유자가 응해야 되고
응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서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계약서. 그러니까 아까 판례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증거. 제가 증거 몇 번 얘기했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적법하게 갱신이 된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정기상권이 이라니까. 그런 거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된다. 이것은 개도 하고 소도 알고 옆집 강아지도 알아요.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학원 1년 다닌 사람들은 그냥 밥 먹다가도 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밥 먹다가 외우는 거. 유치권 성립 요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밥 먹다가도 어쩌저쩌. 야, 우리가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이제 52입니다. 자, 국민교육 헌장을 막 외웠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경매학원 다닌 사람들, 경매 조금 안 다는 사람들은 이거 법정기상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밥 먹듯이 외워요. 밥 먹듯이 외운다고. 그런 거 가지고 돈 벌어야겠냐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진짜 옆집 고양이 강아지 강아지 새끼까지 방금 태어난 강아지 새끼까지 아는데 그거 가지고 돈 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이제 책 한 권 구매하신 분이 그래요. 책이 188만 원에서 사실은 많이 비싸다고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700강부터 하는 것을 강의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 이런 것도 있었어. 그분이 학원을 갔다가요 3년 다니고 혼자 공부로 3년 했어요. 경매를 2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재 구매하는데 제가 188만 원 다 드릴게요 하면서 사실은 제가 188만 원 다 받았어요. 할인해드리고 싶어. 분명히 30만 원 제가 10분에 한 돈에 할인해드린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분은 솔직히 188만 원 다 입금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이 많은 강의 중에 진짜 대여섯 개만 여러분들 걸로 몰랐던 거 알아도 그만큼 그 가치 천배 만배합니다. 자, 법정기상권의 갱신은 토지 소유자가 응해야 되죠. 또 그리고 뭡니까? 응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뭐 말로 왜 계약했어? 그딴 거 안 통해. 그딴 거 안 통한다니까요. 아니면 등기를 하든가 법정기상권도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지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나 또는 법정기상권자가 그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건 안 보여준다고 했죠. 지료를 지급한 것만으로 지상권자의 지상권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없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묵시에 계속해서 30년이 지났어. 이제 이 시점이야. 이게 15년 또는 5년 또는 30년이 된 날짜야 이게. 그런데 기존에 월세 지급했던 것처럼 계속 월세를 지급해. 계약서도 없이 지급해. 그런다고 해서 어차피 법정기상권은 묵시갱신이 안 되는데 월세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법정기상권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철거청구예요. 그죠? 묵시갱신이 인정 안 되므로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야.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이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주는 그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럼 뭡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 안 하면 뭡니까? 철거 청구잖아요. 지가 철거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다니까 여러분들.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성립한 지가 15년, 20년, 30년 된 게 수두룩해. 중간에 매매된 것들, 중간에 한번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됐던 걸 수두룩하다니까요. 경매 물건에 보면 거의 80%가 70%가 다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법정기상권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코멘트는 그렇게 하는데 법정기상권 성립한다고. 그런데 박영추이는 낙찰 받아 그걸. 왜? 깰 수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법정기상권 성립한다고 돈 안 대대? 그딴 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완전 개하수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거 100만의 돌파 기념으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쩌고저쩌고 지상권의 기간 만료 상당 기간 내에 갱신청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것은 상당 기간이 아니라 바로 즉시해야 됩니다. 즉시해야 돼요. 증거가 중요하죠. 증거가 뭡니까? 계약서 아니에요. 계약서. 그죠?
계약서 30년, 15년, 5년이 지났으면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니까. 그냥 이 기간 동안 뭐 묵시행갱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료가 입금됐다고 해서 그럼 다시 전 기간하고 동일하게 법정이상권 또는 법정이상권 인정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지료에 관한 약정, 증거, 계약,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죠?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등기에 대한 약정, 지료에 또는 그 지급 시기 등을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30년짜리야. 아니면 또 15년짜리야. 15년짜리야. 이때 이미 다 모든 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끝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때 등기, 뭐 지료라든가 지료 지급 시기라든가 그런 걸 등기를 했어. 이 설정자하고 관세보상 법정지상권자하고 등기를 했어. 그러면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정지상권도 성립해도 철거 청구 당한다 라는 거 제목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요 표는 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다 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보세요. 법정기상권과 지분경매 반드시 이 안에를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 몇 가지 판례를 제가 실어놨거든요. 이 안에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안에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뭐냐 수분양자 요거. 자, 여러분 제가 저번 강의 때 요 강의를 했죠? 요것은 711강에 나와 있는 거예요. 711강 모르시면 제가 강의 711강 대지권 미등기와 소멸시효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따라한다고 얘기했죠? 자, 요 물건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미등기 건물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걸 분양을 받았어. 수분양자가 있어. 대금을 일부 납부했는데 일부는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건물 등기는 이 사람 앞으로 넘어왔는데, 수분양자 앞으로 넘어왔는데 대지권 지분이 안 넘어온 거야. 그래서 건물 등기는 돼 있는데 대지권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이 건설회사 앞으로 돼 있어. 이 대지권이. 그러면 이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 이 수분양자하고 이 건설회사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받은 나는 이 대지 지분의 값만큼, 대금만큼 이걸 납부해야 됩니까? 납부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고 했죠? 2023년 최근 판례, 작년 판례를 제가 공개해드렸죠? 2023년 작년 판례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건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5년이에요. 그리고 낙찰받은 나는, 내가 만약에 이걸 6년이 지났어. 6년 되는 해에 이걸 낙찰받았어. 토지하고 이 건물을 낙찰받았어. 그럼 이 미등기인 대지 지분은 내가 공짜로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공짜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상사채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권의 관계에서 이 분양회사하고 이 시공사하고 이 사람하고 처음에 분양받았던 이 수분양자의 관계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수분양자하고 너희들 둘이 해결해라 이거예요. 이 채권을 가지고 이 대금 미납 채권을 가지고 제3자인 경락자인 저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이 지분권까지 다시 나한테 등기 이전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711강 그리고 작년 판례, 따끈따끈한 판례 2023년 대부분 판례를 제가 어제 711강에서 공개했습니다. 711강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711강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대지권 미등기 안 보면 후회. 제가 그랬죠? 대지권 미등기 안 보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신 판례 공개 712강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보시고 똑같은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입찰하실 분 입찰하세요. 자신있게. 망설이지 마시고, 무슨, 찔러보는 감도 아니고, 찔렀다 뺐다. 자, 사례 한번 볼게요. 23-5733. 여러분들 이 물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야. 이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돼 있죠. 대지권 미등기란 얘기예요. 그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돼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도 어떤 분이 한 명이 3억 7천에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됐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신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이 낙찰자가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격 여기에 왕길동,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시세조사 해보시고, 이런 건 자신있게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자신있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라고요. 최초의 수분양자가 돈을 납부했는데, 대지에 관한 부분은 돈을 납부를 안 한 거예요. 납부를 안 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냐면, 언제야, 이게? 꽤 됐을 건데? 2016년인가? 2016년에 2014년에 소유권 이전을 했죠. 소유권 이전했죠. 근데 또 2013년 꽤 오래됐구나.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어.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돈 번 거지. 반가격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야? 2014년이죠. 2014년이야. 1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1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1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사람은 14년도에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러면, 채권의 완성 시효는 언제예요? 15년이죠. 아니, 5년이죠. 채권, 이게 상사채권이니까. 그러면, 이게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2017년이어야 되죠. 2017년에 해야지 이 대지권을 자기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낙찰을 받아놓고 자기 앞으로 안 했어. 자기 앞으로 안 했어. 자, 이거 뺄게요. 자,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낙찰됐는데, 2012년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12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이 됐어요. 14년이 지났잖아요. 12년이. 그죠? 이 대지권 그냥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매각물건 명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존경하는 사법보좌관님이 겁을 팍 줘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지권 미등기나 적정 대지권 포함 평가 이렇게 해놓고 GS건설 사실조에 의하면 대지권 취득을 위해서는 분양대금 잔금 1억 3천만원 및 연체이자 1억 8천만원 합계 3억 2천만원을 납부하고 한국토지신탁에 대지권 등기 이전 신청을 해야 함. 대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억을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잖아. 여러분들 이런 말 듣고 이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 입찰할 수 있겠어요? 입찰하실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거기에 맞는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전한 물건이에요. 이런 것은 안전한 물건이라고요. 설명해 드렸잖아. 제가 711강에서 이거 입찰 들어가라고. 제가 그때는 물건을 소개 안 시켜드렸죠. 물건은 소개 안 시켜드렸어요. 물건은. 근데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시세가. 그죠? 건물 면적이 37평이네. 꽤 넓네. 겁나게 넓네. 그죠? 만약 뭐 이 정도면 뭐 아이고 괜찮다. 제가 볼 때 아주 탐나는 물건인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 떠들었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누군가 100% 들어옵니다. 100%. 왜 아무 하자 없는 물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좀 항상 여러분들 끝을 잘 안 들으시죠? 끝을 잘 들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2개를 했습니다. 법정기상권 성립해도 철거 청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법정기상권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잊으세요. 그죠? 경매사령관만큼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법정기상권 100% 깨진다. 그 다음에 법정기상권 성립해도 철거 청구.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3번째 방송하는 겁니다.
하수들이 방송하는 그런 방송 안 해요.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안다고. 다 안다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대지권 미등기. 소멸시효와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물건 실사례를 들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나중에 이거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나중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매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경매가요. 제 강의 700한 지금 20강이가요. 오늘이 720강까지 한 번씩만 들어도 조제하고 같이 보시면 거기에 모든 경매 다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에 700개 이상 1000개 이상의 물건의 사례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이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경매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또 부동산 투자 인생에 있어서 꼭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토임이라고 알죠, 여러분? 토임. 우리가 임야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번지수 앞에 뭐가 붙죠? 산이 붙죠. 그런데 토지대장이나 또는 지적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 산자가 안 붙죠. 그냥 번지수, 뭐 임야 몇 번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산자가 붙어 있는 것을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면 등록 전환을 해야 되죠. 이 말 그대로 요 산자가 붙어 있는 건 뭡니까?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이 토지 지적도에 올라가 있는 건 1200분의 1입니다.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받거나, 그죠?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임야도에 올라와 있는 걸 1200분의 1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내 토지가 20% 30% 날아갈 수가 있어요. 20% 30% 날아갈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막 덜컥덜컥 봤죠. 산 어쩌고저쩌고 180반지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왜 아픈지 아세요? 속된 말 없을게요. 젖도 모르는 놈들이 이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산 100번지를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이걸 개발행 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1000평이야. 개발행 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800평밖에 안 돼. 여러분 국가에 200평 사기 맞은 거죠? 이런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기억으로 시작하는 모학원, 그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모학원 어마어마하게 소송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죠. 여기도 이 두 학원이 이 두 강사 이분들이 아마 대한민국 유튜브를 거의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송 걸리고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고. 여러분 학원 이런 데 다니실 거예요? 또 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엮여서 코 끼고 집안 망신하고 집안 말아먹을 겁니까? 이 사람들 알면 얼마나 할란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실력이 없는데 그냥 강의만 잘하는 거야. 유창하게 강의만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소송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강의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거 아닙니다. 실력은 여러분들 스스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실력을 쌓아줄 수가 없어요. 단지 저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입장 들어가면 조력자의 역할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거 좋습니다. 저는 물건 추천 안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이 100만의 돌파 없애버리고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